한국산 천궁? 그 돈이면 미즈 패트리어트를 사죠. 사우디 국방부 무기 도입 총괄이 비웃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중국산, 신뢰도를 따지면 미국산. 한국은 애초에 선택지에도 없었죠. 그런데 137발의 탄도미사일이 두바이 하늘을 덮었을 때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요격률 96.3%. 132발을 가루로 만든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두바이 상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천궁2의 전무후무한 실전 대비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리야드 왕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지하 벙커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지상을 태우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지하 40m 콘크리트 아래에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저는 그 서늘한 공기가 좋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직함 하나는 말씀드려야겠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무기 도입 총괄. 중동에서 가장 큰 수표에 사인하는 손, 그게 바로 제 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터키산 원두로 내린 커피를 홀짝이며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세 개의 창이 띄워져 있었죠. 첫 번째는 미국 레이시온사의 패트리어트 PAC-3 MSE 제안서. 두 번째는 중국 항천과공의 홍치 9B 카달로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 국경지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가격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더군요. 한 개 포대에 10억 달러. 미국 놈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최고의 성능에는 최고의 가격이 따른다는 둥 거드름만 잔뜩 피우면서 흥정은 단 1센트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반면 중국은 달랐습니다. 홍치 9B의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 게다가 중국 측 영업 담당자는 제가 전화만 걸면 새벽 3시에도 받았죠. 왕자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굽신거리는 꼴이 보기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콧대 높은 태도보다는 훨씬 상대하기 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가성비지. 그때 옆에 서 있던 수석 보좌관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국산 천궁2 옵션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UAE가 작년에 도입을 완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라.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팔겠다고 나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이살, 자네도 알다시피 UAE는 늘 이상한데 돈을 쓰는 나라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실내 스키장, 그리고 이젠 검증도 안 된 한국산 미사일까지. 저 친구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니까. 하지만 전하, 천궁2의 시험 성적은 상당히. 시험은 시험이고 실전은 실전이야.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러온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시험장에서 백발백중을 해봤자 실전에서 한 발이라도 놓치면 그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있던가?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군요. UAE가 천궁을 산 건 그냥 정치적 제스처야. 미국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봐야 하니까 제3의 옵션을 고른 거지. 진짜 전쟁이 터지면? 결국 미국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어. 파이살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친구였죠. 제 앞에서 같은 말을 2번 하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창, 이란 국경지대의 위성 영상이 눈에 들어왔죠.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는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란이 미국과 싸우면 어차피 이란이 지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 긴장 상태가 반가웠습니다. 이란이 위협적으로 보일수록 미국은 사우디에 무기를 팔고 싶어 안달이 날 테고 그러면 가격 협상에서 제가 유리해지는 구조였으니까요. 중동의 긴장은 언제나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전하. 파이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살짝 달랐습니다. 평소의 차분함 대신 뭔가 긴장이 섞여 있었달까? 방금 정보국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뭔데?
미군이 페르시아만에 항모 전단을 추가 배치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전단까지 합류했다는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이 항모를 보내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란을 압박할 때마다 써먹는 단골 레퍼토리였죠. 그래서 정보국 분석관들이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단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제 작전 준비 단계로 보인다는 파이살. 저는 그의 말을 다시 잘랐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겠다고? 40년 동안 으르렁거리기만 하던 놈들이? 정보국 친구들이 요즘 일이 없나 보군. 공연히 겁을 주려고 호들갑을 떠는 거야. 파이살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눈빛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미국은 허세를 부리고 이란은 버티고 저는 그 사이에서 최고의 딜을 성사시키면 그만이라고.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커피가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여유롭게 마신 커피가 될 줄은. 정확히 2시간 14분 뒤 세상이 뒤집어질 줄은.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위해 벙커 내 식당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죠. 양고기 케밥과 후무스 그리고 시원한 민트 레모네이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식당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절반쯤 걸었을 때 벙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으니까요.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 대피 훈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훈련 경보음은 노란색인데 천장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던 겁니다. 붉은색. 실제 상황을 의미하는 색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지휘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장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평소엔 반쯤 졸고 있던 야간 근무조까지 눈을 번뜩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소리치자 파이살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더군요. 전하,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달까? 40년간 으르렁대기만 하던 미국이 진짜로 이란을 때렸다니. 저는 파이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작전명 에픽 퓨리입니다. 약 47분 전 미 공군 F-35편대가 이란 영공을 침투했고 현재 테헤란 외곽의 핵시설과 군사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를 밀치듯 지나쳐 중앙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는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에 수십 개의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냥갑에 불이 붙은 것 같았죠. 이란 방공망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질문에 옆에 있던 정보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하,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레이더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홍치 9B 포대 6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치 9B. 제가 그토록 가성비 좋다며 눈여겨보던 바로 그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 측 영업 담당자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잡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뭐란 말입니까? F-35들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들듯 이란 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란은 최소 200억 달러어치의 방공 장비를 깔아놨다고 했는데 전하, 문제는 장비의 양이 아니라 질인 것 같습니다. 파이살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군의 전자전 항공기 EA-18G 그라울러가 이란 전역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레이더는 이 전자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NSA 감청 정보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홍치 9B를 살 뻔했는데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만약 사우디가 저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했다면? 전하! 정보장교의 다급한 외침이 생각을 끊었습니다. 테헤란 북부 벙커 단지에서 대형 폭발이 감지되었습니다. 규모로 보아 벙커버스터급 타격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테헤란 북부 산악지대의 영상이었는데 지하 벙커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미군의 GBU-57 이른바 벙커버스터의 흔적이 분명했죠. 저 벙커가 뭐지?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통신 장교가 헤드셋을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방금 CIA 채널에서 감청한 내용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저 벙커에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지휘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누군가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권력자, 신정일치 국가의 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미군의 폭탄에 증발했다니. 확인된 건가? 아직 공식 확인은 아니지만 이란 정부 내부 통신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판도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미국과 이란이 유지해온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져버린 겁니다. 전하, 파이살이 제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채널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뭔데? 중국제 방공망을 진짜 믿었던 이란은 저렇게 한 방에 가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이란의 처참한 몰락을 비웃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조롱의 화살은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하려던 모든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홍치 9B 계약 당장 동결시켜.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죠.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전하. 하지만 현명한 결정이라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 측에 계약금 5억 달러를 송금한 뒤였으니까요. 저는 이 말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급박한 소리였죠. 전하, 이란 혁명수비대 잔존 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테헤란 동부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목표는? 정보장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UAE입니다. 두바이를 향해 탄도미사일 다수가 발사 준비 중입니다. 두바이. 사막 위에 세워진 황금의 도시. 제 사촌형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산 천궁2를 도입한 바로 그 나라였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사까지 얼마나 남았나? 예상 시간 15분 이내입니다. 15분. 두바이가 불바다가 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고작 15분이라니. 저는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는데 발사대 위에 올려진 미사일들의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바이는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미국도 못 막았던 물량 공세를 고작 한국산 미사일 몇 발로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15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앙 스크린 앞에 서서 손톱을 깨물었죠.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왔지만 실시간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지켜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란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 징후 급증 중입니다. 정보장교의 외침이 벙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 속 이란 영토에서 하얀 연기 기둥들이 하나둘 솟아오르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성냥개비를 한꺼번에 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발사 확인. 1발, 3발, 7발. 통신 장교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만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빨랐으니까요. 화면 속 미사일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줄줄이 창공으로 치솟았고 저는 입이 딱 벌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 137발 발사 확인.
전부 두바이 방향입니다. 137발.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쏜 스커드 미사일이 총 42발이었는데 지금 이란은 그 3배가 넘는 물량을 단일 도시에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예상 도달 시간? 제 질문에 정보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탄도 계산 결과 약 8분 후 두바이 상공 진입 예상됩니다. 8분. 고작 8분 뒤에 제 사촌 형이 사는 도시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거든요. UAE 방공망 상태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전하. 파이살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이더군요. UAE 측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들이 가동을 시작했다고. 뭐가 있는데? 미제 패트리어트 PAC-3가 2개 포대 그리고 파이살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뭐야? 한국산 천궁2가 4개 포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37발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데 주력이 한국산이라니. 이건 마치 권투 헤비급 챔피언에게 중학생을 내보내는 꼴 아닙니까? 끝났군. 제 입에서 절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하? 두바이는 끝났다고. 패트리어트 2개 포대로는 저 물량을 절대 못 막아. 그리고 한국산? 시험장에서 관역 맞추는 거랑 실전은 다르다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차마 두바이가 불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벙커 안이 조용했습니다. 비명도 탄식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던 장교들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전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무슨 일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저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바이 상공의 레이더 영상이 떠 있었는데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37개였던 적색 신호가 120개로 다시 98개로 또다시 71개로 줄어들고 있었죠. 뭐야 이게.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요격 중입니다. 전하. 파이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두바이 상공에서 대규모 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UAE 측에서 보내온 실시간 영상이었는데 밤하늘에 수십 개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 같았죠. 하지만 그건 축제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광경이었으니까.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뭔가 잘못 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저렇게 많이 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전하. 정보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현재 요격의 약 80%가 천궁2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보조 역할에 불과합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이 미제를 제치고 주력으로 뛰고 있다니. 그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냐? 해킹당한 거 아니고? 실시간 크로스 체크 중이지만 데이터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천궁2 발사대의 위치를 표시하는 파란 점 4개가 두바이 외곽에 찍혀 있었는데 그 점들에서 쉴 새 없이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감정 없이 차갑게. 요격률 실시간 집계 중입니다. 통신 장교가 외쳤습니다. 현재까지 발사된 137발 중 94발 격추 확인. 요격률 68.6%. 아니, 방금 5발 추가 격추. 72.3%.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벙커 안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교들의 시선이 전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추가 격추 확인. 현재
112발 격추, 요격률 81.7%.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80%가 넘는 요격률이라니.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40%도 안 됐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산 시스템은 그 2배를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제 입에서 절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 모두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두바이의 밤하늘은 여전히 불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엔 도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건 방패의 빛이었습니다. 137발의 죽음을 막아내는 강철보다 단단한 방패. 그리고 그 방패의 이름이 한국어였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화.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UAE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 브리핑을 공유하겠다고. 연결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언제부터 목이 이렇게 말랐는지 모르겠더군요.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UAE 공군 작전 사령부의 로고가 뜨더니 곧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표정은 차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출근길 교통 상황을 보고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사우디 측의 상황 공유드립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영어였는데 발음이 유난히 또렷하더군요. 현재 두바이 상공교전은 천궁2 시스템이 주도하고 있으며 실시간 요격률은 89%를 돌파했습니다. 잔여 위협은 패트리어트가 처리 중입니다. 89%.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81%였는데 불과 몇 분 만에 89%가 됐다니. 사상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현재까지 확인된 민간 피해는 제로입니다. 군시설 일부에 파편 낙하가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제로. 137발의 탄도 미사일이 쏟아졌는데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니. 저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잠깐, 그 천궁이라는 시스템.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알기론 중거리 방공 시스템일 뿐인데. 제 질문에 UAE 장교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궁2 블록2는 단순한 중거리 시스템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중 목적 시스템이죠. 한국 측에서는 이걸 KAMD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저는 그 약자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국이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UAE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천궁2는 전자전 방해에 대한 내성이 탁월합니다. 오늘 이란 측에서 전자전 공격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은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테헤란에서 중국산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산 무기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UAE는 돈 낭비를 했다고 시험과 실전은 다르다고. 그런데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죠.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통신 장교의 외침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137발 중 131발 격추. 최종 요격률 95.6%. 95.6%. 저는 그 숫자를 화면에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떠 있었죠. 역사상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95.6%. 그 숫자가 스크린에 박혀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마치 저를 조롱하듯이. 저는 그 숫자를 노려보았죠. 노려보면 바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대단하지 않습니까? 파이살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경외감 비슷한 게 묻어 있었죠. 저는 그 목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조용히 해. 예. 조용히 하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파이살이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저는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매듭이 풀리자 조금 나아졌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건 말이 안 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95%?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95%라고? 그것도 한국산이? 저는 정보장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이터 다시 확인해. 뭔가 잘못됐어. 전하, 이미 3번 크로스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미국 측 위성 데이터, UAE, 지상 레이더 데이터,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부 채널까지 전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해킹당한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죠.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30년간 쌓아온 제 세계관이, 제 전문성이 한 줌의 데이터에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해킹한 거라고. 가짜 데이터를 심어놓은 거야. 선전전이지. 뻔한 수법 아닌가?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저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듯한 침묵이었으니까요. 왜들 그래? 내 말이 틀렸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정보장교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얼어붙어 있었죠. 통신장교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사실 방금 CNN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뭔데? 두바이 상공 요격전 소식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통신장교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CNN 로고가 뜨더니 앵커의 얼굴이 나타났죠.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속보. 이란 혁명수비대가 UAE 두바이를 향해 발사한 137발의 탄도미사일 중 132발이 요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격률 96.3%.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96.3%. 아까 95.6%였는데 추가로 한 발이 더 격추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거든요. 펜타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요격의 약 78%는 한국산 천궁2 시스템이 담당했으며 나머지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이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벙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마비된 것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이건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거야. 제 입에서 또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판매 부진을 한국 탓으로 돌리려는 거라고. 정치적 쇼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전하. 파이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평소에 복종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안타깝다는 듯한, 아니 실망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말해. BBC, 로이터, 알자지라, 신화통신까지 전부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RT도 같은 수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짜고 친 게 아니라면. 그만. 저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벙커를 울렸죠.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뭔데? 고작 반도체나 만드는 인구 5천만짜리 작은 나라가 뭔데? 미국도 러시아도 못하는 걸 걔네가 해냈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죠. 장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도 믿는 거야? 이 허무맹랑한 숫자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대답이었죠. 믿고 있었습니다. 다들 믿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 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손을 뻗어 책상을 짚으려 했는데 손가락이 서류 뭉치를 스쳤습니다. 바스락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저는 그걸 주울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물 좀 줘. 파이살이 재빨리 생수병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뚜껑도 제대로 못 열어서 그가 대신 열어줘야 했죠.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절반은 입으로, 절반은 턱을 타고 군복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전하, 괜찮으십니까? 파이살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생수병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어둠이 찾아왔죠. 그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30년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왔습니다. 무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계약을 협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제 일이었죠. 미국산이 최고고 러시아산이 그 다음이고 중국산은 가성비용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한국은 그 질서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K-팝이나 드라마를 수출하는 나라. 제 조카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나라. 무기? 설마요. 그건 강대국들의 영역이지 저런 작은 나라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그 모든 상식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137발 중 132발, 96.3%. 미국도 달성하지 못한 숫자를 한국이 해냈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전하, 파이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손을 내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천궁2 시스템의 교전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UAE 측에서 공유한 자료인데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죠.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 있었는데 한눈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이살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궁2의 평균 반응 시간은 4.2초였습니다. 탐지에서 발사까지 걸린 시간이죠. 패트리어트의 평균 반응 시간이 6.8초였으니까 약 38%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한 발당 요격 성공률은 91.4%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67.3%와 비교하면 거의 1.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2초, 91.4%. 저는 그 숫자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근거가 없었죠. 데이터는 데이터였으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냉정한 숫자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하. 파이살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궁2는 이란의 전자전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보유한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 2대는 같은 시간에 약 40% 성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같은 전자파 환경에서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렸다고 하는 게 맞겠군요.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위에 떨어진 태블릿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숫자들이 빛나고 있었죠. 제 입에서 말이 나왔다가 멈췄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죠. 장교들의 시선이 등에 박히는 게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휘 통제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파이살의 목소리였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지휘 통제실로 복귀해 주셔야 합니다. 뭔데?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란 미사일 파편 일부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현재 사우디 영공 방향으로 진입 중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뭐라고? 우리 벙커 반경 30km 이내로 낙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파편이 우리 쪽으로 온다고?
예, 전하. 이란 미사일 중 일부가 요격 과정에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현재 사우디 영공으로 진입 중입니다. 파이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듯 지나쳐 지휘 통제실로 뛰어들어갔죠. 두꺼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장교들의 얼굴이 전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제고함의 정보 장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요격된 이란 미사일 파편 3개가 두바이 북서쪽으로 낙하 중입니다. 그중 1개가 사우디 국경을 넘어 현재 우리 영공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그 점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상 낙하 지점은 현재 계산 중이지만 전하,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최악의 경우 이 벙커 반경 30km 이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30km.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km면 코앞이었거든요. 파편이라고 해도 그건 탄도 미사일의 잔해였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짜리 금속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우리 방공망은 가동 중입니다, 전하. 통신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이 파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방공 시스템. 그건 제가 직접 도입을 승인한 중국산 레이더와 단거리 요격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직 홍치 9B 본계약은 체결전이었지만 이미 중국으로부터 선행 도입한 장비들이 있었죠. 요격 준비 상태는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통신 장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하지만 뭐야? 레이더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표적이 잡혔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파편 하나를 추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원인이 뭐야? 분석 중이지만 두바이 상공의 전자전 환경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 측의 전자전 공격 잔여 신호가 우리 레이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까 파이살이 말했던 게 떠올랐죠. 천궁2는 전자전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했지만 우리의 중국산 레이더는 같은 환경에서 40% 성능 저하를 보였다고. 표적까지 남은 시간은 현재 속도로 약 4분 후 예상 낙하 지점 도달입니다. 4분.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4분 안에 불안정한 레이더로 파편을 잡아서 요격해야 한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전하, 정보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예상 낙하 지점이 수정되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좁혀졌는데?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붉은 원이 지도 위에 표시되었죠. 저는 그 원의 중심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전하의 왕궁에서 북쪽으로 12km 지점입니다. 민간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주거지역.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그 지역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고급 빌라들이 늘어선 거리. 주말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제 조카가 사는 동네가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요격해. 당장. 제고함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발사 준비 중입니다. 통신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죠. 레이더 라곤. 실패. 재시도 중. 뭐 하는 거야? 신호가 계속 끊깁니다. 전자전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은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멈출 생각이 없다는 듯이. 저는 그 점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은 시간 2분 30초입니다. 2분 30초.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0년간 무기를 다뤄왔지만 정작 무기가 필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전하. 파이살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UAE 측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의 천궁2 시스템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파이살의 눈빛이 진지했죠. 천궁2의 사거리는 40km입니다.
현재 파편의 위치와 UAE 방공망의 배치를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요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영공에 진입한 표적이라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에 목숨을 맡기라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비웃었던 그 시스템에 다른 방법은 없어? 시간이 없습니다. 전하. 2분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점의 예상 낙하 지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조카를 포함해서. 연결해.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UAE 방공사령부에 연결해. 긴급 요청이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전하. 파이살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몇 초 후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열렸죠. 아까 브리핑을 해줬던 UAE 장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측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란 미사일 파편이 우리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국의 천궁2 시스템으로 요격을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UAE 장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놀람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이 잠시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톱을 깨물며 기다렸죠.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은 시간 1분 20초입니다. 젠장. 저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화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UAE 장교가 돌아왔죠. 사우디 측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요격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천궁2 시스템이 이미 해당 파편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영공 내 표적이지만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요격을 승인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UAE 장교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다만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이번 요격은 한국산 천궁2 시스템에 의해 수행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거든요.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 국민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중국산은 실패하고 한국산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었죠. 남은 시간 47초입니다. 47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인정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요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사합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UAE 측에서 공유한 실시간 영상이었죠. 어두운 사막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천궁2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마찬가지였죠. 벙커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사일이 상승했습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그리고 화면 속 어딘가에서 성광이 터졌습니다. 찰나의 빛. 그리고 화면 한쪽에 텍스트가 떴죠. 요격 확인 표적 무력화. 요격 성공. 저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이죠. 장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알라 아크바르를 중얼거렸죠.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UAE 장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거든요. 요격 완료되었습니다. 사우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손바닥 사이로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문장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국산 레이더는 먹통이 됐고, 우리 시스템은 파편 하나 잡지 못했고, 결국 한국산 미사일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리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요격 성공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죠. 그 글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무기 전문가, 중동 최대의 국방 예산을 다루는 왕자.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제 목소리가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요격으로 인해 천궁2의 최종 실전 요격률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얼마야? 137발 중 132발 격추. 그리고 방금 추가한 발. 총 133발 격추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졌죠. 96.3%든 97%든 이미 결론은 나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졌고요. 요격 성공 메시지가 사라지고 몇 초가 지났을까? 벙커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이 각자의 모니터를 확인하며 무언가를 속삭였죠. 저는 여전히 의자에 주저앉은 채로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실감나지 않았으니까요. 전하. 파이살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죠. 전 세계 언론이 두바이 요격전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사우디 영공에서 벌어진 추가 요격건도 이미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각국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줄줄이 떠 있었는데 저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CNN은 한국 천궁2 실전 대비해서 96% 요격률 달성이라고 떴고 BBC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실전에서 미국 패트리어트 압도라는 제목을 달았더군요. 알자지라는 천궁2 중동의 하늘을 장악하다 라고 썼고 로이터는 중국 HQ-9B 참담한 실패 한국 시스템이 압도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블룸버그에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런데 신화통신의 헤드라인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사 자체가 삭제된 흔적이더군요. 중국 관영 매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하, 이것 좀 보십시오. 정보장교가 중앙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미사일 방어청에서 방금 발표한 실시간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밤 작전에 투입된 3가지 방공 시스템의 성능 비교인데요. 그가 숫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죠. 먼저 탐지 성공률입니다. 중국 홍치9B는 31.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PAC-3는 89.7%였고요. 한국 천궁2는 99.3%를 기록했습니다. 31.2%. 저는 그 숫자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 3발 중 2발은 아예 찾지도 못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요격 시도율은 더 처참합니다. 홍치9B는 12.8%밖에 발사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탐지를 했어도 락온이 안 돼서 쏘지 못한 거죠. 패트리어트는 94.2%, 천궁2는 98.1%였습니다. 정보장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숫자를 읽기가 망설여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최종 격추율입니다. 천궁2는 96.3%, 137발 중 132발을 격추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21.4%를 기록했고요. 홍치9B는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0%입니다. 0%.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배치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200억 달러치의 장비가, 수십 개의 포대가, 단 한 발도. 이건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고철 덩어리 아닌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전하, 미국 국방 전문가들의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이살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펜타곤 출신 분석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가 CNN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천궁2에 주목하고 있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방공 시스템에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오늘 밤 그 답을 봤다. 대단한 실전 대비다. 천궁2 정말 멋지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마저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 추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보 장교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의 성능 비교입니다. 오늘 밤 미군이 뿌린 전자전 공격에 각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가 다시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홍치 9B는 전자전 공격에 노출되자 성능이 87.3%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된 거죠. 87.3% 성능 저하. 회복 불가.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눈 먼 사냥꾼이 총을 쏴봤자 관역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요. 패트리어트는 23.1% 저하에 회복까지 4.7초가 걸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하지만 천궁2는 정보 장교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2.8% 저하에 0.3초 만에 회복했습니다. 0.3초.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찰나에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제 질문에 정보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산업 기술력입니다. 전하. 삼성, SK하이닉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그 기술력이 군사 분야에도 적용된 겁니다. 천궁2의 두뇌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심장이 되었을 때 이런 괴물 같은 성능이 탄생했던 거죠. 제가 얕보았던 바로 그것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전하, UAE 국방부에서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파이살이 또 다른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천궁2 단일 포대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은 24개입니다. 그중 6개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고요. 평균 명중 오차는 0.7m, 탄두 완전 파괴율은 98.2%입니다. 0.7m.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70cm 오차 범위 안에서 직격한다니. 그건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저격이었습니다. 총알보다 5배 빠른 물체를 1m도 안 되는 오차로 때려잡는다니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직격 방식이라. 근접 폭발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부수는 건가? 그렇습니다, 전하. 천궁2는 직격으로 탄두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근접 폭발 방식은 파편으로 손상을 입히는 거라 탄두가 살아남을 확률이 있지만 직격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전하. 정보 장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방산기업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항천과공이 34% 하락했고 북방공업은 28%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 개장 후 1시간 만에 이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은? 여러 국가에서 중국산 방공 시스템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세르비아, 태국 전부 기존 계약을 동결하거나 취소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0% 요격률을 본 뒤에 누가 그 시스템을 사겠습니까? 한국 방산주는 어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7% 올랐고 LI지넥스원은 52% 상승했습니다. 서울 증시 개장 전인데도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회사 가치가 절반 가까이 뛴 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밤은 인생 최고의 축제였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무덤 같은 밤이었습니다. 전하, UAE 국방장관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연결해. 잠시 후 화면에 UAE 국방장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자의 눈빛이었죠. 왕자님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오늘 밤 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무사했습니다. 천만에요. 같은 걸프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죠. 우월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했습니다.
그는 옳았고 저는 틀렸으니까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왕자님께서는 천궁2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았으니까요. 그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시험장 성적은 실전과 다르다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오늘 밤 천궁2는 그 모든 의심을 데이터로 박살냈습니다. 96.3% 요격률, 전자전 내성 최상, 0.7m 명중 정밀도. 이건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성능이에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UAE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님 현명한 분이시군요. 아닙니다. 현명했다면 진작 장관님처럼 천궁2를 도입했겠죠.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장관님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 국방부와의 연결 채널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요. UAE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더 깊어졌죠.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UAE 장관과의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죠. 아까까지만 해도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랄까요? 전하, 앉으시죠. 파이살이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털썩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요. 밤새 서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몇 시지? 새벽 4시 23분입니다. 전하. 새벽 4시. 저는 창문 없는 벙커의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상에서는 해가 뜨려면 아직 2시간은 더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이 지하 40m 콘크리트 아래에서는 밤이든 낮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하,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난리입니다. 정보 장교가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 각국 뉴스 방송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죠. CNN, BBC, 알자지라, NHK, 도이체벨레. 전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소리 좀 켜봐. CNN 앵커의 목소리가 벙커를 채웠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 방산업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중국 방산 관련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시가 총액 기준으로 약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이 단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10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사우디의 1년 국방 예산이 약 700억 달러인데 그보다 더 큰 돈이 하룻밤 만에 공중으로 사라졌다니. 채널 돌려봐. BBC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오늘 아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 체결한 홍치9B 추가 도입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홍치9B 6개 포대를 운용 중이었으나 이번 사태 이후 시스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였죠. 그런 나라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채널. 알자지라가 나왔습니다. 아랍어 자막과 함께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세르비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이 잇따라 중국산 방공 시스템 계약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 방산 수출의 종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죠. 0% 요격률이라는 숫자는 어떤 마케팅으로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누가 중국산 방공 시스템을 사겠습니까? 돈을 주고 고철 덩어리를 사는 바보는 없을 테죠. 전하, 중국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파이살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오늘 새벽 긴급 브리핑에서 홍치9B의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란에서의 실패는 이란 측의 운용 미숙과 미군의 불법적인 전자전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용 미숙이라. 그럼 같은 전자전 환경에서 96%를 요격한 천궁2는 뭐지?
한국인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그런 건가? 파이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하죠. 궁색한 정도가 아니야. 저건 자충수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이 저런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천궁투의 우수성만 더 부각되는 거였으니까요. 같은 조건에서 중국은 0%, 한국은 96%. 이보다 명확한 비교 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화, SNS 반응도 보시겠습니까? 정보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화면에 트위터, 아니 지금은 X라고 부르던가요? 그 플랫폼에 트렌드 목록이 떴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오늘 밤 사건과 관련된 해시태그였죠. 1위는 천궁2, 2위는 한국 미사일 방어, 3위는 두바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위와 5위가 눈에 들어왔죠. 중국산 쓰레기, 홍치 9B 실패.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산 무기를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 몇 개만 읽어봐. 정보장교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났다. 가전제품도 못 믿겠는데 미사일을 믿으라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이 200억 달러 들여서 증명한 것, 한국 미사일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 이번엔 소리내어 웃었죠. 이란은 중국을 믿었다가 지도자를 잃었고 UAE는 한국을 믿었다가 나라를 지켰다. 이보다 명확한 교훈이 있을까?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 댓글은 뼈를 때리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하마터면 이란 꼴이 날 뻔했습니다. 중국산을 사려고 계약금까지 보냈었으니까요. 전하, 이란 상황 업데이트입니다.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테헤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능한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는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30분 전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미군의 벙커버스터를 맞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후계 구도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최소 3개 파벌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고. 저는 혀를 찼습니다. 이란은 끝났군요. 지도자를 잃고 군사력에 허상이 드러나고 내부에서 분열까지. 40년간 중동의 강자로 군림하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이 꼴이 되다니. 그러게 왜 중국을 믿었어? 제 입에서 절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하? 아니 혼잣말이야.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중국산 계약을 본 계약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사태가 터졌으니까요. 만약 홍치 9B를 전면 도입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정보장교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는데 여러 나라의 색깔이 칠해져 있었죠. 현재 천궁2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인 국가들입니다. 빨간색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나라, 노란색은 검토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도가 온통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 심지어 남미까지. 전 세계가 한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밤 사태 이후로 한국 국방부에 공식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기 명단에 최소 15개국이 올라 있다는 소식입니다. 15개국.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줄을 서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도 그 줄의 끝에 서야 하는 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부 총괄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문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137발의 미사일 중 132발을 가루로 만든 그 압도적인 성능을, 중국산의 처참한 실패와 한국산의 완벽한 성공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파이살. 예, 전하. 아까 UAE 장관이 한국 국방부 채널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해.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목구멍에 걸렸으니까요. 30년간의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저는 그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자존심은 없으니까요.
사우디가 대기 명단 맨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알겠습니다, 전하. 파이살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죠. 화면에는 여전히 전 세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몰락, 이란의 붕괴, 그리고 한국의 부상. 하룻밤 사이에 세계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그로부터 4시간이 흘렀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왔을 때 리야드의 아침해가 눈을 찔렀죠. 저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어젯밤 137발의 미사일이 쏟아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전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색 메르세데스에 올라탔죠. 목적지는 왕궁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화를 해야 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죠.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상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어젯밤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파편이 날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죽음을 막아낸 게 저 멀리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의 미사일이었다는 걸. 왕궁에 도착해서 샤워를 마치고 새 군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파이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누구?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집무실로 걸어갔죠. 대형 스크린에 화상통화창이 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군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죠. 국방부 국제정책관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자님. 이렇게 연락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에서 한국인 특유의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입을 열었죠.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젯밤 두바이 상공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137발의 탄도 미사일 중 132발을 격추한 천궁2의 성능을, 그리고 같은 시간 이란에서 단 한 발도 막지 못하고 무너진 중국산 시스템의 처참한 실패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젯밤 저는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국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얼굴이었죠. 왕자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2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아니, 천궁2만이 아닙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전체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늘 전체를 한국의 기술로 덮고 싶습니다. 그건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필요한 만큼 지불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대기 명단이 길다고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그 명단의 앞쪽에 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무기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저쪽에서 찾아와서 굽신거렸죠.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줄을 좀 앞당겨달라고. 화면 속 한국인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님, 사우디아라비아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최선을 다해 협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동작이었죠.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꺼진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전하, 괜찮으십니까? 파이살.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뭐지? 파이살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도 답을 몰랐으니까요. 인구 5천만. 국토 면적은 사우디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그리고 이제는 미사일 방어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죠. 저 하늘을 지켜줄 방패가 이제 한국에서 올 겁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니,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겠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부터 제대로 봐야겠다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137발의 탄도미사일. 중국은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겨우 21%를 막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천궁2는 96.3% 132발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2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산은 고철이 되었고 한국을 비웃던 사우디 왕자는 서울에 전화를 걸어 줄을 서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하룻밤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